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2023년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고 있는 미래산업 자료집 준비를 했습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같은 핵심 산업이 될 수가 있는, 그리고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전부 다 100% 무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사주를 쓸어 담고 있습니다. 로봇 이 기업 여러분들 지금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테슬라 폭등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가 바로 10조 달러 규모의 우리나라 돈으로 1경 원이 넘어가는 천문학적인 시장, 인공지능 그리고 자율주행 시장의 승자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완성차 기업이 아닙니다. 자율주행과 로봇을 만드는 기술 기업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네럴 모터스나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겠죠. 완성차는 매출 규모는 그 어떤 사업보다 엄청나게 높지만 수익성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10%를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이러한 기술주, 그러니까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은 이러한 신사업들에 대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술 기업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40% 이상 뛰게 되면서 기술주를 평가로 받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시가총액 탑5, 탑10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아람코를 제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개 기업 중에 9개가 전부 다 기술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겠죠. 그래서 테슬라는 완성차 수익성 끼켜봐야 10%나 낼 듯 말 듯한 완성차 기업이 아니다. 결국에 이러한 신기술, 신산업에 대한 기술주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술주 평가를 받아줄 수가 있는 게 주가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지금 전 세계 그 어떤 완성차 기업들 중에서도 달성을 할 수가 없는 테슬라의 유일한 적수로서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은 로봇, AI, 자동차 자율주행 반도체를 자체 개발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의 주가에는 로봇 가치가 부각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황제주 등극을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테슬라 로봇 관련된 기대감입니다. 모건 스탠리가 지금 테슬라 목표가를 당초 250달러에서 400달러까지 60% 이상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이제 목표가로 400달러를 제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증권가에서는 테슬라가 단순 완성차 업체냐 아니면 기술주냐라는 논쟁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만 놓고 보면은 완성차 업체로 평가를 받은 게 아니라 기술주로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전기차 판매량이 아닌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AI 기술력에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테슬라는 10% 이상 하루 만에 폭등을 하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와줬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해당 지금 컨센서스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큰 애널리스트가 발표를 한 내용이기도 하겠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전기차 판매량이 아니라 AI 기술력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주목을 하면서 지금 이제 기대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 속에서는 전기차 판매량과 연관이 되어 있는 2차 전지 관련 주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폭락을 했고요. AI 관련된 내용으로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하고, 퓨런티어 이런 자율주행 카메라 모듈 장비 관련된 기업이 이제 당일 상한가까지 기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테슬라가 자체 개발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의 가치만 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00조 가까운 밸류를 지금 제시를 했고요. 해당 컴퓨터 가치로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전체를 뛰어넘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슈퍼컴퓨터 도조의 CPU를 테슬라가 자체 개발을 했습니다. CPU가 이제 메인 처리 장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 CPU 자체 개발한 CPU에다가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GPU가 결합이 되어 있는 형태가 이제 도조 슈퍼컴퓨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해당 기술력을 통해서 엔비디아가 자체적으로 제조를 한 슈퍼컴퓨터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개발을 하고 있는 AI에 최적화되어 있는 슈퍼컴퓨터로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도조에 들어가는 인공지능 반도체가 엔비디아 것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고도화되어 있는 CPU를 자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반도체 이 GPU 같은 경우도 조만간 내재화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슈퍼컴퓨터 도조가 테슬라의 로보택시 도입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다른 기업에 판매를 하는 계획들 같은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 테슬라가 전기차, 단순히 완성차 기업이 아니라 기술주로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판매를 하는 이 테슬라의 가치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바로 이 기술주 파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주식시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기술주 평가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심지어 기술주 평가를 받고 있지를 못해요. 성장주로서 반도체가 평가를 받아줄 수는 있겠지만 단순 반도체 칩 메이커로만 평가를 받고 있지 삼성전자가 기술주 평가는 받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죠. 애플, 구글에 모여서 알파벳 아니면 아마존, 지금 현재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테슬라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기술주 평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시스템을 로봇의 인공지능까지 확대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이 자율주행 시스템 시장이 10조 달러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겠는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이 테슬라가 비대칭적인 우위를 기대를 한다. 그러니까 이 지금 10조 달러 이상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1경원 이상의 이 시장에서 테슬라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당초 지금 기술적 평가를 받는, 그러니까 이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하는 기업이 아니라 단순 유통기업이 아니라 기술적 평가를 받았었던 부분이 결국에 아마존이 이러한 전자상거래를 독점을 한 이후에 여기서 나와주는 자본력으로서 클라우드라고 하던가 AI 서버에 대한 그런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점유율 1위 기업으로서 차지를 할 수가 있었겠죠. 당시 이제 아마존의 전자상거래 부문을 제외를 하고 아마존의 웹 서비스 AWS 얘가 이제 감가 전 지금 이제 이 상가 전에 이 영업이익이 수익성이 에비타라고 하죠. 이게 이제 70%에 도달한다. 거의 뭐 엄청난 수익성이 이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주가가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글로벌 빅테크로서 기술주로서 평가를 받아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테슬라 마찬가지로 이 네트워크 자율주행 쪽에서 다른 기업들에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판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의 에비타 마진이 65% 이상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로봇을 상용화를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에 AI, 로봇의 뇌, 로봇이 직접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로봇의 하드웨어, 그러니까 뭐 로봇 팔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족보행 로봇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충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그런 하드웨어가 멍청한 뇌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그냥 막 고등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한 10살 정도의 생각만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혁신이 불러일으켜 줄 것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미 지금 로봇의 하드웨어는 완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지금 이제 가격 경쟁력 같은 경우도 확보가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간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인공지능이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로봇이 규모의 경제로서 진입을 하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다. 지금 현재 생성형 AI의 등장이 바로 이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테슬라의 AI 데이가 내년 초로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발표가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테슬라 쪽에서 완전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아니면 휴머노이드 관련된 주요 포인트들이 내년 초에 발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초로 지금 추정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가 자율주행, 지금 현재 테슬라가 내놓을 완전 자율주행의 다음 버전은 베타 버전이 아니다. 테스트 버전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지금 현재 V11.xx로 테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V12 버전 같은 경우는 정식 출시 버전으로서 지금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테슬라 같은 경우는 해당 AI 기술력을 통해서 테슬라의 전기차 드레드노트, 이게 이제 바로 일명 외계인 공장이겠죠. 이 드레드노트의 계획 같은 경우도 바로 AI 대회에서 개최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기서 이제 발표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테슬라의 드레드노트 같은 경우는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2천만 대의 전기차를 제조할 것을 발표를 했죠. 현재 지금 기껏 해봐야 200만 대 정도 제조를 하는데 너네들이 10배 이상의 생산을 어떻게 할 것이며 10배 이상 만들어 준다라고 하더라도 누가 산대? 이런 지금 현재 의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테슬라가 답을 하고 있겠죠. 드레드노트, 외계인 공장, 사람이 자동차를 만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사를 조이고 조립을 하는 공정에 있어서 병목 현상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자동차의 제조의 속도가 붙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단 한 군데라도 사람의 손이 들어가는 부분을 로봇으로 완전히 대체를 하고 그러면서 로봇 같은 경우는 인권도 없고요. 저녁 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 충전만 좀 시켜주면 됩니다. 파업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외계인 공장처럼 사람은 관리만 하고 24시간 365일 자동차만 주구장창 찍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금 2천만 대의 제조 계획이 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독일 무선 충전 기업인 와이페리온이라는 지금 기업의 인수 계획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이동 로봇이라고 하던가 무인 운반 로봇 아니면 협동 로봇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휴머노이드의 활력을 불어줄 수가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해당 기업이 로봇을 지금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으로서 개발하고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을 무선 충전해준다. 그래서 결국에 테슬라의 공장 내에서 외계인 공장, 드레드노트 내에서 사람 없이 로봇이 계속적으로 전기차를 24시간 365일 제조를 하는데 여기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충전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일일이 사람들이 꼽아주고 그러면은 생산성이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한계 배터리 용량이 가게 되면은 자동으로 자기가 로봇이 걸어가서 뭐 또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로봇 충전기가 딱 이제 센서를 인식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로봇 뭐 머리에다가 딱 이제 꼽아가지고 이거를 전기를 충전을 해준다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겠고 나아가서 이제 테슬라 전기차의 충전 인프라 성능 같은 경우도 강화를 시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수익 구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로봇 택시를 꼽을 수가 있는데 결국에 로봇 택시는 택시 운전사 없이 전기차가 그냥 무인으로 무인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서 사람을 태우고 여기에서 이제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그에 따라 가지고 테슬라 차주들이 엄청난 이제 또 일하지도 않는데 테슬라 자동차가 굴러다니게 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이제 이 자동차의 좀 소유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구조다. 최근에 이제 이 AI라고 하던가 이런 내용들 말씀을 드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에 이 로보택시가 원활하게 운전을 해주기 위해서는 운행 도중에 자동으로 이제 가가지고 배터리가 없다라고 하면은 충전을 또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로서 연결이 된다라고 보면은 이 충전 인프라, 자동 로봇 충전 인프라가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에 더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기술적인 혁신으로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테슬라의 기가 캐스팅을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하이퍼캐스팅으로서 2026년 도입을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나사 볼트 너트라고 하던가 아니면 용접 부분을 필요로 하는 좀 자동차의 뒤쪽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알루미늄으로서 차체를 한 번에 찍어내는 기가 캐스팅이라는 공정을 도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서 공정이 굉장히 단순화되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 필요한 엔지니어링들 그러니까 또 숙련된 그런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인건비 같은 경우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정 단순화 그리고 인력을 줄이게 되면서 비용을 대폭적으로 절감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공장 같은 경우는 로봇 밀집도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휴머노이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장 내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 로봇 같은 경우도 개발을 하고 있고 실제 지금 대규모로 적용을 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근에 새로운 로봇 자동화 공정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현대차의 아이오닉 5 전기차 제조 속도가 세계 1등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러한 로봇 적용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테슬라보다 지금 현재 이 전기차 제조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전설로 불리는 짐 켈러가 최근에 이제 세운 텐스토렌츠라는 지금 기업에다가 대규모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짐 켈러 같은 경우는 애플 그리고 AMD, 테슬라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총괄했었던 사람이겠고요. 고성능 반도체 설계를 주도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애플과 테슬라처럼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개발하는 전략을 수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나아가지고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서 2025년부터 엑시노스 오토, 지금 이 엑시노스라는 코드네임이 삼성전자의 자체 CPU를 말을 하고 있겠죠. 엑시노스가 이제 스마트폰에도 적용이 되겠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오토 자율주행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고성능 반도체를 엑시노스 오토 프로젝트로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과 적극 협력을 통해 가지고 해당 부분을 적용 계획이다. 반도체 지금 이 인공지능 쪽으로 현대차 그룹이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자체가 로봇이 되게 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같은 경우도 이 지금 AI 자율주행 기술력에 따라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은 작년에 자율주행 개발을 하는 기업 포티투닷이라는 기업을 4천억의 인수가 들어갔겠죠. 지금 포티투닷은 현대차 그룹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총괄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이 포티투닷이 자율주행 개발을 하는 것을 넘어서 AI 개발 수순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체 대규모 언어 모델을 지금 개발을 하고요. 그러면서 생성형 AI까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해당 부분을 현장에 도입할 수 있도록 시험까지 이미 실증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차 그룹이 이미 글로벌 빅테크와 자동차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반도체 인공지능 기술력에 있어서 전면전을 선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현대차 그룹은 최근에 테슬라의 성공 방식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공장의 비용 절감 그리고 자율주행과 반도체 핵심적인 미래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 해당 부분을 내재화를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이미 로봇 기술력은 테슬라보다 앞서고 있고요. 뒤처진 AI 기술력을 바로 포티투닷 인수를 통해 가지고 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테슬라가 목표로 하고 있는 로봇 드레드노트, 전기차 외계인 공장 이 부분 그리고 로봇 택시까지도 상용화를 시킬 수가 있는 기술력 그리고 자본력을 가지고 있겠다. 지금 뭐 제네럴 모터스 아니 폭스바겐, 토요타 다른 완성차 기업들은 테슬라를 지금 기술적으로 추월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전략들을 내세우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현대차 그룹이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서 평가를 받아줄 수가 있겠으며 절대적인 자동차 생산량 같은 경우도 2026년 기점으로 토요타를 꺾고 세계 1위로 등극할 수가 있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지고 있겠다.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현대차입니다. 2026년 세계 1위 완성차 기업으로서 등극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가에 로봇과 인공지능의 밸류가 부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재평가가 시급한 상황이겠고요. 지금 현재 자율주행, 전기차, 로봇, AI를 개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 완성차 기업들 중에 테슬라의 유일한 대항마로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현대차와 기아 주식 관점에서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항상 이 기아 쪽에서 민감하게 상승세가 나와줬는데 로봇과 AI에 대한 이런 밸류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으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로봇과 AI에 대한 재평가가 시급한 시점에서 기아보다 현대차가 주식 관점에 있어서 우위에 설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로 현대위아입니다. 공장 자동화기기라고 하던가 공작 기계들을 생산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자율주행 무인 제조 로봇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로봇 같은 경우는 현대위아 쪽으로 집중이 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 최근에 로봇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현대차 로봇에 대한 지금 이 가치가 부각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부분이 재평가가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 현 구간이 너무너무 저평가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화천 기계입니다. 현대차 그룹에다가 공작 기계, 대형 샤프트 기계들 공급을 하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과 로봇 협력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이제 현대위아 쪽으로 공작 기계를 납품을 하게 되면서 해당 공작 기계를 통해서 현대위아가 자동화 이제 설비들을 개발하고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봇 협력들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상장 주식의 10%에 달하는 자사주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200만 주 이상 대규모로 지금 매집을 해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메이저의 쌍끌이가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급등이 활발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주요 구간에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국면에 위치를 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2023년 2배 이상 급등이 기대가 되는 미래산업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AI, 로봇, 자율주행 지금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종목들까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핸드폰에 다들 있을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안 되죠. 카톡이나 아니면 은행 어플 이런 것들 이제 설치하는데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요. 거기 이제 들어가셔가지고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 이제 급등 타이밍이라고만 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를 하는 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그리고 상한가 그 이상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고요. 장전 시황과 함께 당일 단타 관심주들 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어플리케이션 여러분들 이용을 하시는데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게 제가 이제 설정을 해놨거든요. 이 부분 여러분들 무료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플리케이션 이제 설치를 하시고 들어가셔가지고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게시판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러면은 위쪽에 별표 치고 2023년 2배 급등 미래산업 자료집 게시글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부분 이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요.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 요거 누르시면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만 체크를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STX 여러분들에게 2차전지 수직 계열화 다크호스 종목으로서 유튜브에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 드렸었는데 여기 이제 단기 급등 구간에서 다시 한번 찍어 드려가지고 상한가 2방 이상 이제 나와주게 되면서 주가 100% 이상 급등이 나와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제 또 찍어 드렸었던
LS전선 아시아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인제 초전도체 후속주로서 또 강추 드렸죠. 단기 급등 자리에서 또 찍어 드려서 한 1주일 정도 만에 상한가 그리고 이제 추가 급등까지 50% 이상 급등이 나와 줬었던 것 같아요. 당장 인제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 뭐 지난주에 찍어 드렸었던 종목들만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CQ센 이런 종목들 찍어 드리고 한 3 일, 4일 만에 20% 이상 급등 같은 경우도 나와 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상한가 그 이상 갈 수가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찍어 드리고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장시작 30분 전에 매일매일 단타 관심주들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들 체크포인트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일 관심 가지셔야 되는 내용들 오늘 이제 AI 아니면은 이제 퀄컴, 애플 이제 통신칩 관련된 내용으로서 좀 체크를 해드렸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당 내용들 좀 체크를 해드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큰 급등 같은 경우는 나와주지는 않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 나와줄 수 있는 종목들 뭐 한 10%에서 20% 정도 움직여 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 실현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부담 안 되시는 선에서 한 3%, 5% 정도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수익 실현하신다라는 느낌으로 증권투데이 매일매일 체크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단타 매일매일 재밌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판도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업종 섹터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 정보들 매일매일 정리를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수고했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따봉 버튼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 정말 큰 도움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